여러분, 정말 믿기 어려운 경기였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월드컵 이후 보여준 무서운 득점 행진을 생각하면 이번 리그스컵에서도 당연히 또 한 번의 폭발적인 장면을 기대하게 됩니다. 실제로 손흥민은 MLS 복귀 이후 놀라운 골 감각을 보여줬고 올스타전까지 포함하면 5경기 연속 득점이라는 엄청난 흐름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런데 정작 리그스컵에 들어오자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치바스 과달라하라전에 이어 톨루카전에서도 손흥민은 공격 포인트를 기록하지 못했고 LAFC는 경기 종료 직전 에디 세구라의 극적인 결승골이 터지면서 겨우 1대0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저는 이 경기를 보면서 단순히 손흥민이 침묵했다라고 평가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질문은 이것입니다. 왜 손흥민이 자신의 장점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상황이 그렇게 적었느냐는 것입니다. 이번 톨루카전에서 가장 이해하기 어려웠던 부분은 선수들의 실수 하나가 아니라 경기 전체를 설계하는 감독의 선택이었습니다. 특히 최근 손흥민이 좋은 경기력을 보여줬을 때 LAFC가 어떤 조합으로 좋은 결과를 만들어냈는지를 생각하면 더욱 그렇습니다. 손흥민의 장점은 단순히 공을 받아서 드리블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상대 수비 뒷공간으로 빠르게 침투하고 순간적으로 위치를 바꾸고 동료의 움직임과 연계하면서 상대 수비 라인을 무너뜨리는 능력이 핵심입니다. 그런데 손흥민에게 필요한 공간을 만들어주려면 주변 선수들이 끊임없이 움직여야 합니다. 한 명이 공을 잡았을 때 다른 선수가 뛰어야 하고 손흥민이 내려오면 누군가는 뒷공간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톨루카전에서는 이러한 움직임이 상당히 답답했습니다. 감독이 손흥민을 최전방에 배치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손흥민의 장점이 살아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손흥민을 살리기 위한 전술적 장치가 필요합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이날 가장 아쉬웠던 부분이 말티와 틸먼의 동시 선발이었습니다. 물론 특정 선수 한 명에게 패배의 책임을 전부 돌리는 것은 지나친 평가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경기 장면을 보면 손흥민이 움직이는 방향과 동료들의 판단이 계속 엇갈리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특히 손흥민이 상대 수비 뒷공간을 파고드는 순간에는 패스가 한 박자 늦게 나왔고 반대로 패스를 줄 수 있는 순간에는 공을 오래 끌면서 공격의 속도가 떨어지는 장면이 반복됐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개인 실수 하나가 아니라 팀의 공격 템포 문제라고 봐야 합니다. 전반 초반부터 손흥민은 적극적으로 전방 압박에 참여했습니다. 손흥민과 부안가가 상대 수비수들을 압박하면서 톨루카가 급하게 공을 처리하는 장면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LAFC가 공을 탈취한 뒤 손흥민이 빠르게 뒷공간으로 들어갈 때 결정적인 패스가 제대로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 장면이 이날 LAFC의 문제를 상징적으로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손흥민은 이미 뛰었습니다. 공간도 있었습니다. 문제는 공을 가진 선수가 그 움직임을 얼마나 빨리 읽어주느냐였습니다. 축구에서는 1초가 엄청난 차이를 만듭니다. 손흥민 같은 선수가 수비 라인 뒤로 한 번 빠져나가면 그것이 바로 결정적인 득점 기회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손흥민이 이날 슈팅을 기록하지 못했다는 기록만 보면 손흥민의 경기력이 좋지 않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히려 반대로 봅니다. 손흥민이 슈팅을 하지 못한 과정 자체를 봐야 합니다. 손흥민은 계속해서 위치를 바꿨고 전방 압박도 했으며 역습 상황에서는 가장 먼저 앞으로 뛰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패스가 연결되지 않으면 아무리 세계적인 공격수라도 슈팅을 할 수 없습니다. 특히 한 장면이 상당히 아쉬웠습니다. LAFC가 역습에 나섰을 때 손흥민이 이미 수비 뒷공간을 향해 질주하고 있었는데 공을 가진 선수가 패스 타이밍을 놓쳤습니다. 이후 수비가 정렬하면서 손흥민이 처음에 가지고 있던 공간은 사라졌습니다.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공격수 입장에서는 정말 답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손흥민이 이날 공격 포인트를 기록하지 못한 것보다 공격수에게 필요한 순간에 공이 들어가지 않았다는 사실이 더 아쉽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짚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역습 상황에서 손흥민과 부안가가 함께 전진하고 있는데도 동료가 패스를 선택하지 않고 직접 슈팅을 시도하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물론 공격수라면 자신이 득점할 수 있다고 판단했을 때 슈팅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를 무조건 이기적인 플레이라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경기 전체 흐름과 주변 선수의 위치를 생각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손흥민은 상대 수비가 가장 두려워하는 선수입니다. 그렇다면 손흥민에게 수비가 몰리는 순간 다른 선수에게 공간이 생깁니다.
반대로 다른 선수가 공을 잡았을 때 손흥민에게 수비가 몰려 있다면 빠르게 반대쪽으로 공을 보내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이것이 현대 축구의 기본적인 원리입니다. 그런데 이날 LAFC는 이 간단한 원리를 충분히 활용하지 못했습니다. 공을 잡은 선수가 혼자 해결하려는 순간 공격의 속도가 끊겼고 손흥민이 만들어낸 움직임도 결국 아무런 결과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선수들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손흥민에게 무조건 패스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손흥민의 움직임을 포함해 전체적인 공격 구조를 보고 판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경기가 0대 0으로 흘러가던 상황에서 LAFC는 반드시 정규시간 승리를 노려야 했습니다. 리그스컵의 승점 구조를 생각하면 승부차기까지 가는 것과 정규시간에 승리하는 것은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공격의 중심인 손흥민을 비교적 이른 시간에 교체한 것은 상당히 논쟁적인 결정이었습니다. 손흥민이 34세라는 점을 고려하면 체력 관리 자체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시즌 전체를 바라본다면 무조건 90분을 뛰게 하는 것이 정답은 아닙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교체가 이루어진 경기 상황입니다. 골이 필요했고 정규시간 승리가 중요했고 손흥민이 아직 상대 수비를 끌고 다닐 수 있는 상황이었다면 저는 최소한 조금 더 기다리는 선택도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감독이 체력 관리를 선택했다면 그만큼 다른 공격 자원에게 손흥민을 대신할 명확한 역할을 부여했어야 합니다. 하지만 경기 후반에도 LAFC의 공격은 답답했고 결국 손흥민이 빠진 이후에도 골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날 경기를 보고 가장 강하게 느낀 것은 산토스 감독이 지나치게 결과를 기다리는 방식으로 경기를 운영했다는 점입니다. 말로는 모든 대회에서 우승을 노린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승을 노리는 팀이라면 중요한 순간에 경기의 흐름을 스스로 바꿀 수 있어야 합니다. 특히 0대 0으로 팽팽한 상황에서 상대가 지쳐갈 때 공격적인 교체를 통해 승부를 걸어야 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LAFC는 오히려 경기의 안정성을 우선하는 듯한 선택을 반복했습니다. 저는 이것이 산토스 감독의 가장 큰 약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감독이 경험이 부족하다면 선수들의 개인 능력에 의존하기보다 더욱 명확한 전술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날 LAFC는 손흥민이라는 확실한 무기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무기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습니다. 정말 아깝습니다. 손흥민이 못해서 공격이 답답했던 것이 아니라 손흥민이 잘할 수 있는 환경을 팀이 충분히 만들어주지 못했다는 점이 더 큰 문제였다고 봅니다. 다만 여기서 선수들에게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축구는 11명이 하는 스포츠입니다. 감독이 전술을 잘못 짰다고 해도 경기장 안에서 순간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선수들입니다. 패스해야 할 때 패스하고 뛰어야 할 때 뛰고 수비해야 할 때 수비해야 합니다. 이날 일부 장면에서는 동료의 움직임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특히 손흥민이 상대 수비 뒷공간으로 뛰는 순간 공을 가진 선수가 머뭇거리면 손흥민의 장점은 사라집니다. 손흥민이 측면으로 빠졌다면 중앙에서 다른 선수가 공간을 만들어줘야 합니다. 손흥민이 중앙으로 들어왔다면 반대쪽에서 누군가가 폭발적으로 움직여야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유기적인 움직임이 부족했습니다. 저는 이것이 손흥민의 득점 행진이 리그스컵에서 끊긴 중요한 이유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이날 경기를 완전히 실패한 경기라고만 평가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마지막 순간 에디 세구라의 골은 정말 극적이었습니다. 후반 추가 시간, 모두가 승부차기를 생각하고 있던 순간 샤펠버그의 크로스 이후 흘러나온 공을 세구라가 정확하게 마무리하면서 BMO 스타디움이 폭발했습니다. 정말 축구가 왜 90분이 아니라 끝날 때까지 봐야 하는 스포츠인지 보여준 장면이었습니다. 손흥민의 골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LAFC는 결국 톨루카를 1대 0으로 잡았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한편으로는 안도했고 다른 한편으로는 아쉬웠습니다. 손흥민이 골을 넣었다면 훨씬 완벽한 경기였겠지만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LAFC가 살아남을 수 있는 승점을 확보했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과거 톨루카에게 당했던 아픔을 생각하면 마지막 순간의 승리는 단순한 1승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히 해야 합니다. 온라인에서 라커룸에서 산토스 감독이 폭발했다, 경찰이 개입했다, 톨루카로부터 돈을 받았다와 같은 이야기가 나온다면 그것은 반드시 공식적인 근거를 확인해야 합니다. 현재 제공된 경기 내용만으로 그러한 사건이 실제로 발생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정말 조사해야 할 것은 다른 것입니다.
왜 좋은 흐름을 타고 있던 LAFC가 리그스컵에서 갑자기 공격력이 둔화되는가? 왜 손흥민이 가장 위협적인 움직임을 보여주던 시기에 주변 조합이 바뀌었는가? 왜 샤펠버그와 세구라가 좋은 경기력을 만들어냈던 흐름에서 다시 다른 조합을 선택했는가? 그리고 왜 결정적인 순간에 손흥민을 일찍 교체했는가? 저는 이것이야말로 LAFC가 진지하게 분석해야 할 대규모 조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손흥민을 좋아하는 팬의 입장에서 이날 경기를 보면서 솔직히 너무 아쉬웠습니다. 월드컵 이후 손흥민이 보여준 모습을 생각하면 더 많은 골을 기대하게 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지만 축구는 한 명의 능력만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공격수라도 자신을 향해 들어오는 패스가 없고 자신의 움직임을 이해해주는 동료가 부족하면 공격 포인트를 만들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손흥민에게 왜 골을 못 넣었느냐고 묻기 전에 저는 왜 손흥민이 골을 넣을 수 있는 상황을 충분히 만들지 못했느냐고 묻고 싶습니다. 이것이 제 개인적인 평가입니다. 손흥민의 경기력이 떨어졌다고 단정하기에는 그의 움직임과 압박, 공간 침투가 여전히 위협적이었습니다. 오히려 팀 전술과 동료들의 판단이 그 장점을 충분히 살리지 못했습니다. 결국 LAFC는 최악의 상황에서 살아남았습니다. 손흥민은 리그스컵에서 2경기 연속 공격 포인트를 기록하지 못했지만 팀은 톨루카를 꺾고 중요한 승점을 확보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경기에서 무엇을 보여주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앞선 팀들의 결과까지 계산해야 하는 복잡한 상황이 됐지만 아직 끝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저는 마지막 경기에서 산토스 감독이 반드시 한 가지를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손흥민을 단순히 최전방에 세워놓는 것이 아니라 손흥민이 가장 잘하는 축구를 할 수 있도록 주변 선수들의 움직임을 설계하는 것입니다. 샤펠버그처럼 상대 수비를 끌어내고 빠르게 공간을 침투하고 손흥민과 부안가 사이에 연결고리를 만들어주는 선수가 필요합니다. 또한 결정적인 순간에는 머뭇거리지 않고 손흥민의 움직임을 읽어야 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저는 이번 톨루카전에서 손흥민의 골이 나오지 않은 것이 너무 아쉽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순간 세구라의 골이 터졌을 때는 저도 모르게 소리를 지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이 축구입니다. 때로는 89분 동안 답답하다가 단 한 번의 슈팅으로 모든 분위기가 뒤집힙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손흥민의 리그스컵 도전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마지막 한 경기가 남았습니다. 산토스 감독이 자신의 전술적 선택을 증명할 것인지, 선수들이 손흥민의 움직임을 제대로 이해하고 더 적극적으로 연결해줄 것인지, 그리고 손흥민이 다시 한번 결정적인 순간에 자신의 이름을 새길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합니다. 이번에는 제발 손흥민이 뛰고 동료들이 뛰고 감독이 그 움직임을 제대로 활용하는 LAFC를 보고 싶습니다. 그날 손흥민이 다시 골망을 흔든다면 지금의 답답함은 오히려 우승을 향한 가장 강렬한 반전의 시작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정말 기대됩니다. 끝까지 가봅시다. 손희